건축 중이던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예. 큰 사고가 나서 지금도 아직도 실종자분들을 찾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사고 현장은 어떻게 수습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예. 그런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금융시장 이쪽에서도 이번 사고를 굉장히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이 건설사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파트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 짓기 전 건축하는 비용 뭐 이런 게 복잡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걸 하냐? PF 유동화 증권이라는 거를 찍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찍는데 이게 어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 증권을 찍어가지고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짧게 하나 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 PF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를 담보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개발을 하고 이거 지으면 이게 이 정도의 돈이 돼요. 네. 라고 한 다음에 이걸 담보로 일종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채권을 발행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리고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이 돈이 다 들어오게 되면 분양이 완료돼서 그 채권을 수익이 갚는 그렇죠. 네. 그게 PF 유동화 맞습니다. 증권이라고 네. 부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공사가 완료되고 뭔가 수익이 들어오면 이걸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채권을 네. PF 유동화 증권을. 근데 상환을 하려면은 이 유동성이 쭉쭉쭉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단순히 이번 한 현장에서의 사고가 났다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이 기간들이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 끝나기 전에 미리 땡겨서 돈을 받아두고 그러니까 PF 유동화 증권도 그때그때 한 건설 현장에 한 번 갚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찍어놓고 그때그때 만기가 돌아오면 차환을 하거나 갚는 이런 방식인데 예. 근데 이게 문제가 PF 유동화 증권, 그러니까 자기 건설회사가 자체 보유한 어떤 현금성 자산, 현금보다 이 PF 유동화 증권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러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못 갚는 거예요. 유동화 증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설사가 되게 건실해. 그러면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죠. 그 건설사가 버티는 거죠. 그렇죠. 버틸 수 있는 한 곱이 넘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잘 안 되더라도 네. 버틸 수 있는데 이 건설사의 규모에 비해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엄청 커. 그럼 이걸로 유동화 증권을 돌렸어. 네. 근데 못 갚았을 때 여기에 타격이 오는 게 건설사 자체한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현대산업개발도 조금 그동안 이 PF 유동화 증권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는 지적을 심평사들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는 2023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화 증권 규모가 그 2조 9천억 원 정도라고 해요. 한 3조 원이라고 치면은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이 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 이 3조 원이라는 이 PF 유동화 증권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유동성 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럴 때 뭘 보냐면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보는데 이게 그걸 갚기에는 부족한 상태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주가가 좀 안 좋고 회사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보면은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회장이 퇴임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 뒷단에서는 혹시 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금을 원래 빚어줬던 거 만기 연장을 안 해주려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생기면 그러면은 그 사고와 무관하게 네. 그 돈을 회수를 하는 바람에 그 회사가 망가지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 맞습니다. 예. 네. 그게 파산이죠. 뭐 그러니까 에코프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부자 거래를 처벌하는 거는 뭐 이동채 회장이 뭐 사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추징을 받는다거나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그 개인의 문제가 에코프로의 펀더멘탈에 뭔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칩니다. 근데 그런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뭐 원청에서 우리 너네한테 물량 너네 물량 못 받겠어. 당장 펀드 증권사에서 펀드에 이거 이슈 생겼으니까 빼고 우리 ESG에 안 맞아. 너 빼. 그럼 주가 던지고 주식 던지고 거기에 돈 빌려줬던 은행들이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는 못 해주겠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빼고 뭐 이러면은 그 회사가 그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 리스크가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네, 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이 PF 유동화증권의 규모가 뭐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보다 너무 많다. 이것도 조금 문제긴 한데 특히 이 PF는 공사 단계별로 예. 이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단계가 세 단계인데 착공 전 그리고 그러니까 PF를 찍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공 전에 찍거나 공사 단계 그리고 준공 이후 단계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각 단계별로 이 한 현장에서 찍은 PF가 이 유동화증권이 이 건설 현장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하거든요. 근데 새벽별님이 파산이라니 파산 아닙니다. 파산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네. 파산이 아니라 이 유동성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파산이라고 그런 오해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하는 게 어렵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금융 쪽의 관점에서는 야 저거 돈 갚을 수 있어?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일들에 대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실제화됐을 때 그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예요. 벌써부터 파산을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사 단계별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현산 만기가 돌아오는 PF 유동화증권 규모가 올해 2조 원인데 이 중에 착공 전 단계 PF 규모가 전체의 60%. 아직 시작도 안 한 거. 네,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 그 공사 현장을 그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전체 PF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화증권의 60%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차환을 해야 되는. 근데 만약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은 꽤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 생길 거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분양 작업이 완료된 현장에서 뭔가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PF 유동화증권 상환이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면은 바로 이거는 분양 수익 대금이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그 증권이니까 맞아요. 이게 뭐 물론 이 뭐 안전하다라고까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돈이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 텀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분양받은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네. 착공 전 단계 PF 여기에 이 사고가 나 있다 그러면은 아까 권선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바로바로 특히 PF 유동화증권은 만기가 또 짧아요. 한 6개월 정도여가지고 근데 공사 현장은 뭐 길면 막 3년, 4년 이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서 이 자금 조달을 이어가야 되는데 착공 전에 이게 사고가 터졌다? 이 착공 전 PF 유동화증권을 현대산업개발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유동성에 대한 심각성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저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를 지을 건데 네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파크에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분양 열기가 워낙 뜨거우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는데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브랜드가 망가져가지고 야 저기 분양하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분양이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원래 분양 대금을 가져다가 유동화증권을 갚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신평사에서는 좀 신용등급 하향 검토를 올린 상태고 저 이제 이번 사고로 이번 그 사고가 난 광주 현장뿐만 아니라 이 현산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이제 건설 현장에서 착공 및 분양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이 PF 유동화를 상환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걸 좀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동성 위기가 방금 말씀드린 PF 유동화증권이고 두 번째는 은행 대출. 예. 건설사들도 PF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은행권에서 이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단기 대출 규모만 단기는 1년. 1년 안에 만기가 오는 한 6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PF보다는 좀 규모가 적긴 하지만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은행이 또 워낙 보수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에 특히나 더 시장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거기는 또 막 사망 사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좀 은행에서 좀 되게 어려워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은행들이 요즘에 대출 심사를 할 때 특히나 기업 대출에서는 이 ESG 이슈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라 요런 이 만약에
이런 이슈가 터졌다. 그럼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이런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현산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뭐라고 있냐면 신용등급 재평가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용평가사들이 내놓는 이제 신용등급은 뭐 채권, 뭐 금융시장, 그 시장을 상대로 한 신용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기준에 따른 이 신용등급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고가 터지자마자 이거 신용등급을 이제 재평가를 했고, 그래서 어떤 거를 보냐? 영업 위험, 그리고 경영 위험, 재무 위험 등. 이번 사고는 영업 위험, 아까 권순희 기자 말한 것처럼 아이파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영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영 위험, 이것도 당연히 뭐 재무적 위험과 비슷하게 이 유동성 위기라든가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당장 막는데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조금 다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용등급을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썼고, 그리고 좀 신평사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평사나 금융업권에서는 설 전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좀 그러네. 아 그런가? 주제를 뭐 그래도 갑자기 힘 빠지게. 맞아주십시오. 예. 네. 예. 그래서 좀 한 등급 정도는 하향되지 않겠냐?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등급 하향되면은 금리 올라가요. 금리도 올라가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대출한도 축소. 근데 가뜩이나 이 유동화증권 갚기도 빠듯한데 은행에서 만약에 한도 축소를 하거나 상환을 요구한다? 이러면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도 뭐 은행권에 조금 뭐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그 가지고 있는 뭐 건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 부지가 될 수도 있고 요걸 담보로 해서 조금 한 1조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을 확보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PF 유동화증권이 제일 급하니까 요게 유동성 위기가 없게 할 테니 은행 쪽에서도 조금 대출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돈을 빌리겠다는 게 아니고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돈을 구할 테니 찾아가지 마세요. 그렇죠. 일종의 뭐 채권단들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그럼 상환 요구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거지. 그렇죠. 예. 네. 달러가 필요하진 않지만 네. 달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달러를 찾아가지 않게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급박한 상태고, 그럼 뭘 봐야 되냐? 지금 서울시에서 좀 약간 굉장히 강경하게 영업정지까지도 거론을 하면서 조금 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도 서울시에서 좀 굉장히 센 발언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붕괴 사고가 한 번이 아니라 이번이 좀 크게 난 게 두 번째이고, 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그러니까 서울시가 건설업 등록을 내주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영업정지 징계를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냐? 당장 건축이 진행 중인 공사 그리고 수주 영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 중인 것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규정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아까 제가 뭐 파산이라고 좀 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업정지 정도의 어떤 큰 징계를 받게 되면은 뭐 도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뭐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금융권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채권 시장, 뭐 주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좀 잘 수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분양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 받으면은 다른 건설사 또 다시 불러가지고 그거 다 절차하고 그러면 또 몇 년은 또 걸릴 텐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만들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현대산업개발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에코프로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사고 치고 나서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장장 첫 번째 가장 지금 이 큰 어떤 제일 중요한 핵심 요인은 이 서울시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행이나 아니면은 PF 유동화증권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미 또 단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고 좀 레피테이션이 떨어지면은 제일 큰 문제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회사가. 네. 그래서 이미 HDC 현대 EP가 이 사고 이후에 회사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어디요? HDC 현대산업개발? 아니요. 이 밑에 있는 회사인데 계열사. 네네네. 회사채 발행을 전격 연기를 했고 이 채권 발행을 하려고 이제 증권 신고서를 내고 뭐 좀 수요 예측을 좀 준비하던 와중에 이 사고가 터져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직접적인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이 철회가 된 상태이고 특히 이게 가시적인 위험이 나왔네요 이미.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 회사채였으면은 몰라도 이 ESG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했어요. 좀 공교로운 상황이긴 한데.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채였으면은 뭐 그래도 좀 강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게 또 ES 채권들 건설사들이 ES 채권 엄청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네, 금융 쪽도 많이 하는데 하필 이 ESG 이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채권 발행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이고 또 이거는 오늘 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코스피 상장을 철회를 했죠. 아, 그쵸. 네. 예. 오늘 나왔던 뉴스죠. 네. 예. 물론 이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의 이제 계열사여서 HDC 현대산업개발과 무관하죠. 무관한 회사입니다. 그 정의선 회장 지분이 좀 많은 맞습니다. 회사로 관심을 좀 받고 있죠. 네. 예. 핵심 이유는 이번에 현재 엔지니어링이 그 상장 처리를 한 핵심 이유는 일단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 좀 시장이 안 좋은 데다가 이 현대산업개발의 사고 때문에 이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이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나왔다. 좀 이런 게 좀 건설 업종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건설주의 주가가 물론 모든 증시가 다 빠진 거가 메인이긴 한데 건설 업종의 주가도 안 좋다는 점. 주가가 안 좋으면은 밸류에이션이 받을 만큼의 이 기업 가치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을 할 때 신주 모집이 아니라 구주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네. 예. 회장 75%. 네. 정의선 회장 지분 팔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뭐 좀 지배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게 좀 차질이 생긴 상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이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사례는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상장을 철회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방금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예.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알죠. 이들은 이 계열사 관계도 아니고 무관한 회사다. 현대건설 이름이 현대랜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히나 이 주식시장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대라는 이름에 뭔가 이슈가 생기면은 현대산업개발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예. 이 전반적으로 모든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좀 그런 사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요새 코스피도 안 좋은데 이게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네요. 아니 이건 여담인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시가총액 순위가 2단계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왜요? 다른 게 너무 다 떨어져서. 거래 정지 상태니까. 그래서 이 종목 토론방에서는 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농담이지만 무슨 그 횡령한 직원분이 뭐 구했다 이런 거. 우리도 그러면 다른 경제 유튜버들을 막 씹을까? 그리고 다른 데 구독자를 막 낮춰가지고 우리 순위를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금융시장 접근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두산중공업 사례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탈원전이 두산중공업을 망가뜨렸다. 뭐 이런 스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산업부에서 아니다.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원전 사업 해왔던 거에 대한 비용 다 지불했고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다 하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건 먼 훗날의 얘기지. 지금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문제가 되는 거 그런 거 없다라고 그때 산업부에서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두산중공업이 뭐 한 3년 후, 뭐 5년 후, 뭐 이럴 때 원전을 뭐 신한울 뭐가 이렇게 생기고 뭐가 이렇게 생기면 대충 이 정도가 생기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저기다가 채권을 빌려주고 대출을 해주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가는 현금 흐름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먼 훗날 얘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다 빠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할 때 신규 발행이 안 돼요. 왜?
저 먼 미래에 있는 사업을 미래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원전 얘기할 때 뭐 탈원전이 지금 미치는 영향 없지 않냐 막 그런 얘기 막 하는데 원전 학과의 학생들이 안 가고 뭐 야 내가 졸업하고 나서 뭐 하려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영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효과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기업에서는 미래를 잃는다는 거, 가능성을 잃는다는 거는 현재를 잃는다는 거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발칙 경제는 100만을 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저희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